가장 원했던 상생의 길을 찾다. 이분이 뭔가 이런 상생의 길을 오랫동안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금슬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오빠와 화목하고 평온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며 오빠와 저를 온 힘으로 키우시다가 병이 생겨 돌아가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 친인척분들이 좋으셔서 결국 엄마와 가장 사이가 좋았던 막내 이모 댁에서 사촌들과 친형제처럼 지내며 보살핌 속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척들이 좋으셨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마음이 가게 되었고 대학 전공을 결정할 때도 인간 복지학으로 자연스럽게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이제 남을 돕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죠. 상식지심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전공까지도 인간 복지학. 가장 이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인간 세상, 모든 인간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요. 이분은 정말 그 상생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분 같습니다. 엄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며 배우게 되었고 아동을 보살피는 일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아동복지학과를 최종 결정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동복지부터 해서 상생을 실천하는 길로 이제 대학도 결정을 했네요. 이후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아동 심리 치료로 진로를 결정하였으나 우연히 접한 학원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과 그들의 학업 그리고 학교 성적은 뗄 수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일, 즉 공부를 잘 하면서 자신감, 성취감을 올려주고 인성을 교육해 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상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교육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구직에 일해보면서 단순히 논문을 쓰고 책을 보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 추구를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만 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당시 유행했던 자기주도 학습법을 현실에서 성공시킨 프랜차이즈 교육업체를 알게 되었고 지점에 입사해서 학습 매니지먼트 일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현실에서 본인이 원하던 걸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찾아냈어요. 지점을 새롭게 차려서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도 했으나 결혼한 오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뿐인 조카를 보살피게 되어 잠시 일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일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조카의 엄마 쪽에서 양육권을 포기를 했었고 저는 당연히 제 일보다 조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반듯하신 분이에요. 자, 뭔가 이렇게 본인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또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오빠의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저와 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짐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에게도 어떤 갈등 요소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무리하게 학원도 오픈해 봤지만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되고 함께 하기로 했던 원장님과의 갈등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본인의 이상과 세상살이의 이 현실이 너무나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장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 극점에서 이분이 어떤 자기의 의지를 어디로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스스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인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적인 의문이잖아요. 이거를 깨달아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그때 발동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아서 공부해보고 싶었던 명리학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이 구도심이 강한 분들은 근원을 자꾸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면 인간 관계는 뭐냐, 나는 왜 이런가, 그걸 명리학으로 파헤쳐 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던 중 긍정 명리학이라는 책을 접했고, 다른 사주 공부 방식이 많이 있지만 인생 사계절이 있다는 내용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아 책을 쓴 저자에게 연락을 해서 명리학 초보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적극적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먹은 것은 이게 반드시 이렇게 몸소 해내고야만은 그런 성미를 가진 분이에요. 자, 또한 마스터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분의 스승이 계신 동국대학교 동양미래예측학과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던 중 그 학과를 운영하고 있던 사무국에 또 입사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파야 하는 어떤 주제다.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일도 그곳에서 하게 됐다. 그럼 그런 쪽 인연이 또 있는 분이죠. 자, 그리고 급하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추진하였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또 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점점 왠지 모를 마음의 병을 얻어서 이제는 몸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때 교수님의 제자분이셨던 지금의 바로 인도자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궁금하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현실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하던 그런 극점에서 어떤 구원의 손길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분은 저의 증세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신기가 강해서 몸이 아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상적인 사회관계나 이런 데서 온다기보다는 약간은 신도의 영향으로 이런 어떤 일들, 마음의 우울함,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 것 같다고 진단을 해준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극복해 보고자 했으나 쉽게 되지 않았고, 특히 내가 하고자 했던 학습 매니지먼트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일이 계속 좌절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무력감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꿈꿔왔던 그 가장 큰 본인의 어떤 의욕, 이제 그 근본이
어떤 연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는 이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결혼 진행은 중단되고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돌아보며 법륜 스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점점 더 근원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훈을 받고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점점 더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욕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틀이 난관에 봉착을 한 거죠. 그걸 풀기 위해서 명리학을 또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법륜 스님 설법 속에서 어떤 큰 초월적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 바로 이 선생님께서 한 스님께 저를 데리고 갔고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 선생님과 비슷한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을 통해서 조금은 더 지혜의 영역,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바로 명리학과 그게 교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인도자 이 선생님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잘 아는 아주 고명한 스님이 있으니 그분을 한번 또 만나볼까요? 해서 이제 그분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근데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선생님은 여기 계신 이 선생님처럼 그런 비슷한 기운, 어떤 뭔가 구도의 인연, 이런 특별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강하게 깨닫고 몸을 회복하는 일부터 집중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정산도 도생님이시니까 이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세상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구나. 그런데 이분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정확한 좋은 방법이 있구나. 정말 나는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싶어. 이렇게 공감을 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몸을 회복해서 이 새롭게 이제 불타오르는 의욕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제 건강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자, 이 선생님의 인도로 지금 저는 정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산도를 만나게 해준 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내린 지금의 결론은 정산도의 진리를 배웠을 때 자연스럽게 와닿았고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입도를 하게 되었고 확실한 미래의 진리인 정산도에 힘이 되는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본인의 이제 그 진지했던 그 열망, 그것이 사회생활 현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영역의 해답을 이렇게 찾게 되어서 너무나 만족해 하고 본인의 어떤 제대로 된 자리를 이렇게 잡은 그런 모습이라 너무나 기쁩니다.